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엄마 아빠가 평생 내 곁에 있지 않아. 나중에는 효도 못한 게 가슴에 미련으로 남는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좀 가슴이 숙연해지죠.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나름 자신도도 하고 있습니까? 뭐 저도 자신도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죠. 네. 이것 좀 많이 챙겨주지. 너무 많이 챙겨줘서 문제고, 우리나라는. 안 챙겨줘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챙겨주다 보니까 성인 되고 나서도 잘 못해.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네. 저는 이제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자랐단 말이에요. 스파르타. 그게 근데 나이 먹어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귀하게 자랐고 뭔가 곱게 자라고 그랬으면 이런 험한 세상에서 못 살아남았겠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너무 자식들이 얼마 없고 부모가 싸고 돌다 보니까 자식이 잘못을 해도 뭔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독립을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뭔가 앞가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이 먹고 제대로 된 독립 못하고 돈을 못 모으다 보니까 되려 나이 먹고 늙은 부모한테 손 벌리고 있고, 좀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또 대한민국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일을 아예 안 하는 분들, 소위 말하는 쉬었음이라고 하죠. 쉬었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이제 뭐 취업 준비나 이런 걸 전혀 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냥 집에서 그냥 밥 먹고 똥만 사는 거. 이것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근데 나는 그 생각하거든. 왜 백수가 많아지고 왜 백수는 취업을 안 하는 걸까? 물론 그분들 나름의 고충도 있고 힘든 게 있겠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부모가 일을 하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안 벌어도 누군가는 일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니까 굳이 내가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이기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월세 밀리고 공감 밀리고 막 밥도 못 챙겨오고, 그러면 답답해서라도 일 나갑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뭐 전기도 못 쓰고 가스도 못 쓰고 물도 못 쓰면 뭐 생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집안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도 나가서 일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제 나이 먹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면 집이 잘 사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케이스 본 적 있습니까? 뭐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제 운두리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쓰레기집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쓰레기집 중에 부잣집 청소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아파트, 넓은 아파트 어떤 그런 고급 빌라에 청소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여러분.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어요. 보통 주방에 열악하고 집이 비좁고 그리고 가정적 문제가 많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야. 근데 부모가 이제 겨우 나가 돈을 이제 꾸역꾸역 버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근데 자식이 일을 안 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 아무리 그 자녀분이 힘든 게 있어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 청춘을 바쳐서 자기 키우고 고생까지 했는데 이제는 부모님 늙고 아프단 말이 맞잖아요. 그만큼 이랬으면 좀 쉬어야죠. 어떻게 평생 일만 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지 멀쩡하고 건장한 자식은 아픈 데도 없는데 일 안 하려고 하고, 부모님은 점점 몸이 골마오고 여기저기 수친 데가 많고 파스 안 붙이면 잠을 못 자고 욱신거리는 거 많은데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거 뭔가 안 맞잖아, 이게. 그런 분들 근데 후회합니다. 장당컨대 후회합니다. 왜 후회하냐? 부모님이 항상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가 먼저 떠납니다. 이런 말 하면 너무 무섭게 들리겠지만 보통은 자녀가 뭐 사고나 죽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큰 병 걸린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보통은 우리보다 부모님 먼저 떠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먹는다는 거는 부모님은 늙는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 30 넘으면 부모님 환갑이 넘고요. 우리가 40이 되면 부모님은 노년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각종 질병 같은 거 이제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치매나 중풍 같은 거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시력이나 이제 귀가 어두워서 말을 못 알아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보면 가슴 아프지 않나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외할머니 계신데 외할머니가 이제 9순이 넘었어요. 아직 정정하신데 인지능이 떨어지게 눈에 보여. 그런 건 가슴 아파. 안 아파요, 여러분? 어? 사람 나이 먹으면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고나 인지 능력, 기본적인 생식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그리고 뭔가를 듣고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극속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치매 걸리잖아요. 치매 걸리면 그냥 말을 못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免疫력 자체가 약해져요. 근데 나는 살아있을 때 부모님한테 잘해준 기억이 없어요. 고생만 시켜드렸어. 우리 아버지 맨날 밖에 나가서 쇠가빠지 고생하고 아픈데도 나가서 일하는데 나는 다 큰 자식이 돼가지고 살림에 뭐 보탬도 못 되고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일도 못 구하고 이러고 살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암 말기네. 암 말기고 수술이 힘들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얼마 못 살 거라고 얘기하네. 이 지경이 돼도 난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난 뭐 한 걸까? 난 아픈 데도 없고 딱히 힘든 것도 없는데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면서 일을 안 했는데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참고 버텼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청춘을 바쳐 고생하고 이제는 쉬고 좀 노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남은 생에 병치레만 하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아픈 건가.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남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부모님 건강해도 또 나중에 시간 지나서 또 큰 병 걸리고 하면 생각이 많이 달라져,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건강하고 이렇게 정정할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어디 병원 갔는데 뭐 암이다 아니면 뭐 치매 초기다 이러면 놀래죠, 여러분. 항상 건강했던 부모님이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겠구나. 이제는 뭔가 작별을 준비해야 되나.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죠. 이제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근데 내가 해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이 아파도 부모님 막 이렇게 몸이 아파도 항상 걱정하는 게 뭐예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식 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까? 만약에 자식이 뭐 일을 안 해요. 아유, 나도 나지만 혼자 남겨진 자식이 정말 걱정된다. 그런 걱정하지 않을까? 그럼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눈을 편히 감지 못하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무조건 뭐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본은 해야 돼, 기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무조건 뭐 이것저것 많이 지원해주고 그 정도까지 못하겠지만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앞가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나가서 일해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뭔가 부모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그 정도는 해야 돼.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일 안 하고 핑계 대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부모님 아프시고 내 곁에 없으면 그 트라우마 장난 아닐 겁니다,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그렇게 반대하시던 우리 어머니 서울 시내 오고 용돈 드리고 밥 사드리고 지갑 뭐 10개 해드리니까 좋아하시더이다. 수험생 때 속속해드린 거 속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하는 중이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 제 방송에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그 서울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시는 분. 우리 PJW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원래 고시 공부하다가 아마 부모님 속을 많이 새겼나 봐요. 고시 공부하면서 이제 이분이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못 붙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했어요. 일을 해야 될 시점에 이제 골방에 갇혀가지고 공부만 한 거죠. 집안이 어려워지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효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은 효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눈에 밟히는 거죠. 이제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고 부모님도 이제 좀 얼굴이 예전 같지 않고
좀 몸이 편찮으신 게 눈에 보이니까, 아, 내가 그때 나만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게 굉장히 좀 눈에 밟히는구나. 내가 그때 나가 돈을 벌었어야 되는 건데. 뒤늦게 이제 와서 후회하네. 물론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마 그 생각 들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왜 그전에 하지 못했을까? 왜 그전에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부모님 입장 생각하지 않고 어, 내 인생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살았을까? 가장 옆에 있으면서 왜 챙기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늘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아 계실 때,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챙겨드리고, 용돈도 지어드리고, 예, 좋은 시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우리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썰이 또 시기가 좋은 게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좋은 주제인 것 같아. 가정의 달 아닙니까? 지금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5월 8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날 선물로 디니 플러스 구독해드림. 가성비 좋아요. 한 계정으로 처가해도 선물 가능하니 추천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부모님한테 뭐 이것저것 많이 해주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모님한테 좀 은혜 입은 거 좀 보답해드리고, 뭐 어버이날 뭐 식사 같은 거 한 끼 뭐 대접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부모님 잘 생각해 주시고, 예, 남의 인생 속속이지 말고 자신 놀이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